처음 한마디만 정확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당신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누구시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뇌를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의사의 지식보다 아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숨이 한순간 막히는 그 정적. 나는 그 밤부터 책상 위의 스탠드를 다시 켰습니다.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이만 탓해야 하는가? 정말 돌릴 수 없는가? 아니면 오늘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침부터 바꾸면 그때의 나처럼 무너진 가슴 한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니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뇌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조금만 모자라도 집중과 기억의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실제로 탈수는 아주 가볍더라도 주의 집중과 즉각 기억 같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나는 이런 데이터를 마주할 때마다 늘 같은 문장을 떠올립니다. 그럼 무엇을 바꾸면 되는가? 대답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일어나서 첫 동작을 바꾸는 것, 바로 그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왜 뇌를 깨우는지, 당신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달라지는지 곧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불을 걷고 앉아 등바디를 세우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삼킵니다. 물이 식도를 따라 내려갈 때 상체와 두피 쪽으로 서서히 따뜻함이 오르는 감각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따뜻한 온도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굳어있던 순환을 완만하게 밀어 올립니다. 조금 뒤 머리 깊숙이 아주 얇은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또렷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환자분들에게 레몬 한 조각을 곁들인 미지근한 물을 권합니다. 신선한 향이 호흡을 열어주고 비타민C가 모세혈관 상태를 돕습니다. 중요한 건 레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따뜻한 물이 아침의 뇌에 첫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물 한 컵 뒤에는 호흡을 붙이세요. 코로 서서히 숨을 채우고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며 멈춥니다. 다시 입으로 길게 내보내면서 몸의 긴장을 흘려보냅니다. 5번만 반복해도 흉곽에 억눌린 느낌이 풀리고 눈동자가 또렷해집니다. 이 간단한 호흡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도와 전두엽의 집중회로가 깨어날 토대를 만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물 한 컵과 호흡만으로 정말 달라질까? 나는 수백 번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험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침마다 머리가 흐린 분들, 신문 한 면을 읽고도 방금 내용을 놓치는 분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2주 남짓 지나면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침이 덜 무겁네요. 글자가 조금 더 잘 들어와요. 약 먹는 시간을 덜 놓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신호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우리 문화에서 특히 소중한 아침에 햇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손으로 커튼을 걷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세요. 겨울이라면 날카로운 공기가, 봄이라면 잔잔한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은 뇌의 생체시계를 다시 맞춰주고 낮 동안의 각성과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한국의 아침은 빨라서 많은 분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관 앞에서라도 잠깐의 햇살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소중합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밤의 멜라토닌과 낮의 세로토닌 리듬을 조율해 하루 전체의 집중과 기억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밤 시간의 강한 화면빛은 이 리듬을 무너뜨리기 쉬운데 그 이야기는 잠들기 전의 비법을 말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밤은 기억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깨어났다면 이제 회로를 켭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퍼즐 책을 1시간 붙잡거나 어려운 암기를 갑자기 시작하는 것, 지속되지 않습니다. 뇌는 아침에 간결하고 전면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전뇌를 불러내는 연습을 권합니다. 첫째,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는 놀이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한 글자씩 뒤집습니다. 익숙한 패턴이 깨지며 언어 영역과 작업 기억, 시각 처리, 발화 운동이 동시에 깜박입니다. 재밌게 하려면 오늘 하루의 키워드를 고르세요. 건강, 친구, 희망 같은 단어를 선택해 소리내지 않고도 좋으니 정성껏 뒤집어 봅니다. 처음엔 우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대화 중 필요한 단어가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문장이 끊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얼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말이 한 박자 빠르고 정확해지는 그 느낌. 그 다음은 숫자 놀이입니다. 100에서 시작해 7씩 빼며 내려옵니다. 100, 93, 86 이런 식으로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잔실수를 줄이며 정확하게 내려오는 과정이 전두엽의 주의를 세우고 해마와 함께 계산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새로움 앞에서 신경망은 다시 자랍니다. 우리가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그 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는 늘 한국의 식탁과 장보기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살 것을 외우며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한두 가지가 빠져버리죠. 이 장면을 훈련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오늘 살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콩나물, 두부, 미역. 15분 뒤 다시 머릿속에서 꺼내봅니다. 익숙해지면 넷, 5으로 늘립니다. 이 연습은 일상에서 쓰이는 작업 기억과 연상 기억을 부드럽게 묶어줍니다. 종이에 적지 않고 머리로 챙겨서 시장에서 척척 고르는 그 쾌감은 작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승리가 하루의 자신감을 세우고 저녁에 기억 정리까지 연결됩니다. 왜 저녁 이야기를 자꾸 미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잠자는 동안 기억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비법을 제대로 붙이려면 낮의 루틴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더 함께 가보시죠. 이제 즐거움의 스위치를 켭니다. 뇌는 즐거울 때 가장 잘 배웁니다.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부르던 자장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함께 부르던 동요, 청춘의 사랑 노래. 한 곡을 부르는 순간 오래된 추억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노래는 감정의 핵과 기억의 창고를 동시에 열어줍니다. 아침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고르고 후렴을 따라 부르며 손을 가볍게 칩니다. 오른손, 왼손, 박수, 무릎, 어깨, 머리 위. 몸이 리듬을 만나면 운동과 감각의 회로가 함께 깨어나고 언어와 주에, 정서가 한 무대에서 합을 맞춥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손주와 눈을 마주치며 박수를 맞추는 순간
뇌는 학습의 최적 상태로 들어갑니다. 웃음이 터지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흐르고 그 호르몬의 물결은 해마와 전두엽의 대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아침의 진짜 훈련입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아직 남았습니다.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바로 수면의 시간입니다. 수면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잠은 낮에 배운 것을 다시 엮어 유의미한 기억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연구가 이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잠은 기억의 공장이고 깨어있는 낮은 정보를 들여오는 창고입니다. 이 관점이 확립되면서 우리는 왜 어떤 날은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맑게 돌아가고 어떤 날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이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와 가족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가지를 바꾸세요. 그러면 다음 날의 당신이 오늘과 다르게 시작됩니다. 잠은 기억을 다듬는 최고의 동맹입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에는 화면을 끕니다. 밤의 파란빛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늦추고 생체 시계를 미룹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폰 화면을 올려다보는 습관 하나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미루고 결국 낮에 배운 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방해합니다. 밝기의 정도와 노출 시간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가장 쉬운 원칙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줄이고 화면을 멀리하고 방 안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드는 것. 아주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에 주의와 기억 점수를 바꿉니다. 둘째, 순간을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을 단 한 가지 떠올립니다. 아침밥이 유난히 맛있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지하철 자리 양보를 받고 눈인사를 주고받은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감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내리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길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충만할 때 뇌는 낮에 들여온 정보를 더 부드럽게 엮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은 채로 오늘의 감사한 조각을 짧게 중얼거리듯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간단한 의식 하나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 날의 회상을 더 또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을 다시 붙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잠깐 머금었다가 길게 내쉰다는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맥동이 자율신경을 가라앉히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뇌파가 수면으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과 같은 일정을 같은 속도로 소화하면서도 머리는 더 가볍고 기억은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수면과 기억의 연결을 믿습니다. 연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잠은 새로운 정보를 기억으로 굳히는데 핵심이며 특히 깊은 잠은 이 작업의 중심 부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시계를 30분 앞당겨 끄고 감사한 주를 떠올리고 호흡 10번을 선물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환자분들은 묻습니다. 정말 이걸로 충분합니까? 물론 여기에 병력과 약물, 동반 질환, 생활 환경, 운동, 식사 같은 요소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내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에 맞는 길, 준비물이 필요 없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 혹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14날만 지금 말한 순서대로 해보십시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느린 호흡, 햇살 1분. 이어서 단어 뒤집기와 7씩 빼며 내려오는 숫자 놀이. 낮에는 오늘 살 것 3가지를 머릿속에 담아 시장에서 확인하기. 밤에는 화면을 30분 먼저 끄고 감사한 조각과
호흡 10번으로 마무리하기. 14날 뒤 같은 신문을 펼치고 같은 전화를 걸고 같은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머릿속 풍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아침이 늘 흐렸고 저녁이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머뭇거리셨습니다. 우리는 노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기 전 오늘의 3가지를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였다. 손주에게 전화가 왔다. 오후에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며칠 뒤 문장에 표정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았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그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기억은 정보의 목록이 아닙니다. 삶의 감정이 묻어나는 시간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단어를 훈련하지만 노래하고 손뼉치고 감사하고 호흡합니다. 뇌는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과학의 2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첫째, 가벼운 탈수는 주의와 즉각, 기억 같은 기능을 눈에 띄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컵이 단지 목을 축이는 행위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수분 균형이 회복될 때 뇌의 정보 처리도 다시 속도를 찾습니다. 둘째, 잠은 기억을 굳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밤의 습관을 고치면 다음 날의 집중과 회상이 달라집니다. 이 2가지는 내 진료실의 경험을 넘어 여러 연구가 함께 지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내일 아침 바로 해보세요. 물 한 컵이면 좋습니다. 아니면 단어 하나를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날 숫자 놀이를 얹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노래와 손뼉을 붙여보세요. 저녁에는 불을 조금 일찍 낮추고 감사 한 주를 떠올리며 호흡으로 하루를 닫으세요.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빨리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일주일, 보름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단어가 막히지 않고 약 먹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손주의 이름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환자 곁에서 이런 변화를 보며 배웠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내일 처음으로 실천할 것을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이에게 용기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작지만 단단한 약속이 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조용히 건네주세요. 누군가의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누군가의 아침이 조금 더 맑아지도록. 나는 진료실에서, 당신은 일상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뇌의 건강을 지켜봅시다.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와주신 것, 그 자체로 이미 첫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의 머리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꼭 알려주세요.